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이 있는 이야기, 문화 프리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웃음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웃게 만든다는 것은 얼마나 고귀하고 또 얼마나 고된 일일까요? 특히 빛의 속도로 트렌드가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꾸준히 새로운 웃음을 창조해야 하는 코미디언들의 어깨는 얼마나 무거울까요?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저희 채널에 잠시 힘을 보태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문화 이야기를 탐구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창작자들의 열정과 노력이 더 널리 알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지적인 즐거움과 따뜻한 영감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유튜브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혜성처럼 등장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웃음을 선사했던 한 코미디언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각본보다는 날것의 즉흥성으로 계산된 개그보다는 온몸을 던지는 슬랩스틱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2022년 6월 13일 첫 영상을 시작으로 약 3년간 그들이 쌓아올린 기록은 실로 대단합니다. 총 31개의 에피소드, 89명의 출연진이 함께 만들어낸 715개의 무대. 한 편의 영상은 무려 486만 회라는 경이로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채널의 전성기를 이끌었고, 짧은 쇼츠 영상 하나는 2364만 회라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로 대중의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초창기 그들의 무대는 예측불허의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2000년대 한국 코미디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개그 콘서트의 전성기를 연상시키듯 무대 위 코미디언들은 서로의 아이디어를 즉석에서 물고 늘어지며 시너지를 폭발시켰습니다. 한 코미디언이 갓난아기 흉내를 내며 무대를 기어다니면 다른 코미디언이 즉시 그를 받아 미국 아기 연기를 펼치는 시기였죠. 때로는 40분 내내 바닥을 구르며 단 하나의 웃음 포인트를 찾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들은 바로 그 꾸밈없는 열정과 날것의 에너지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축제에도 서서히 어둠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의 무게는 때로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폭발적인 인기는 부담감으로 변했고 시청자들의 기대는 창작의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 스스로도 이 무대가 예전처럼 즐겁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조짐은 시청자들의 댓글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웃기는 패턴이 비슷해진 것 같아요. 예전처럼 웃음을 참아야 하는 긴장감이 사라져서 아쉽습니다. 점점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서 좋다는 응원도 있었지만 너만 웃어 라는 내 글자의 냉소적인 댓글은 그들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가장 정직한 거울인 대중의 반응 앞에 이 코미디언 그룹은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름하여 이대로 괜찮은가? 이것은 단순한 자체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성공 신화 뒤에 가려졌던 그들의 솔직한 고백이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한 코미디언은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어느 순간부터 힘에 부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대에 오르는 것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는 것을 시청자들도 느꼈을 겁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오직 순발력에만 의지하려 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다른 코미디언은 더욱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초반에는 제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칙적인 개그가 통하지 않게 되면서 점점 무대에 서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성공했다면 진작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기에 이 자리를 필사적으로 지켜야만 합니다.
이들의 고백은 비단이 그룹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모든 창작자들이 겪는 성장통과 맞닿아 있습니다. 초심의 순수한 열정이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 날것의 아이디어가 성공 공식에 갇히게 되는 딜레마. 그들은 바로 그 창작의 고통 한가운데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내부의 고민은 이내 격렬한 토론으로 번졌습니다. 특히 고정 멤버가 아닌 이른바 비주류 멤버들이 던진 질문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한편의 정치 토론회를 방불케 하는 이들의 논쟁은 이 코미디 그룹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겨누었습니다. 한 코미디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은 해먹는 사람만 계속 해먹는 구조입니다. 껍데기만 바뀔 뿐 소수의 고정 멤버들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뿌리 뽑아야 할 코미디 적폐입니다. 또 다른 이는 축구에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성공적이었던 시절 우리 팀에는 공격수도 미드필더도 수비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명의 공격수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공을 배급해줄 허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할 때입니다. 그가 제시한 코미디 개혁 3대 정책은 흥미롭습니다. 첫째, 소수에게 집중된 코미디 카르텔을 타파할 것. 둘째, A팀과 B팀으로 나누어 피 튀기는 경쟁 구도를 만들어 잃어버린 3년의 긴장감을 되찾을 것. 셋째, 내부 인물에만 의존하지 말고 외부에 실력 있는 인재들을 과감히 영입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것. 이들의 주장은 단지 자리를 뺏기 위한 불만 섞인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라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그들만의 방식으로 절박하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토론은 몇 시간에 걸쳐 이어졌지만 명쾌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과 애정 어린 조언, 그리고 격렬한 몸 개그가 오갔을 뿐 다음 화를 어떻게 찍을 것인가에 대한 답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가장 현실적인 결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창작의 길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밤을 새워 준비한 개그가 외면받기도 하고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수백만 명을 웃게 만들기도 하는 곳이 바로 코미디의 세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위기를 기꺼이 대중 앞에 공개하고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웃음을 위해 치열하게 다투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창작물을 소비할 때 우리는 그 결과물 뒤에 숨겨진 땀과 눈물, 그리고 창작의 고통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다음 녹화 날에도 이걸 왜 또 해야 하나 투덜거리면서 촬영장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몸을 던져 우리를 웃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코미디언의 숙명이자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끝나지 않은 도전을, 그리고 더 큰 웃음을 향한 그들의 열정을 조용히 응원해봅니다. 문화 프리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이 있는 이야기, 문화 프리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웃음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웃게 만든다는 것은 얼마나 고귀하고 또 얼마나 고된 일일까요? 특히 빛의 속도로 트렌드가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꾸준히 새로운 웃음을 창조해야 하는 코미디언들의 어깨는 얼마나 무거울까요?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저희 채널에 잠시 힘을 보태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문화 이야기를 탐구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창작자들의 열정과 노력이 더 널리 알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지적인 즐거움과 따뜻한 영감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유튜브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혜성처럼 등장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웃음을 선사했던 한 코미디언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각본보다는 날것의 즉흥성으로, 계산된 개그보다는 온몸을 던지는 슬랩스틱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2022년 6월 13일 첫 영상을 시작으로 약 3년간 그들이 쌓아올린 기록은 실로 대단합니다. 총 31개의 에피소드, 89명의 출연진이 함께 만들어낸 715개의 무대. 한 편의 영상은 무려 486만 회라는 경이로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채널의 전성기를 이끌었고, 짧은 쇼츠 영상 하나는 2364만 회라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로 대중의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초창기 그들의 무대는 예측불허의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2000년대 한국 코미디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개그 콘서트의 전성기를 연상시키듯 무대 위 코미디언들은 서로의 아이디어를 즉석에서 물고 늘어지며 시너지를 폭발시켰습니다. 한 코미디언이 갓난아기 흉내를 내며 무대를 기어다니면 다른 코미디언이 즉시 그를 받아 미국 아기 연기를 펼치는 시기였죠. 때로는 40분 내내 바닥을 구르며 단 하나의 웃음 포인트를 찾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들은 바로 그 꾸밈없는 열정과 날것의 에너지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축제에도 서서히 어둠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의 무게는 때로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폭발적인 인기는 부담감으로 변했고, 시청자들의 기대는 창작의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 스스로도 이 무대가 예전처럼 즐겁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조짐은 시청자들의 댓글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웃기는 패턴이 비슷해진 것 같아요. 예전처럼 웃음을 참아야 하는 긴장감이 사라져서 아쉽습니다. 점점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서 좋다는 응원도 있었지만, 너만 웃어라는 내 글자의 냉소적인 댓글은 그들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가장 정직한 거울인 대중의 반응 앞에 이 코미디언 그룹은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름하여 이대로 괜찮은가? 이것은 단순한 자체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성공 신화 뒤에 가려졌던 그들의 솔직한 고백이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한 코미디언은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어느 순간부터 힘에 부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대에 오르는 것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는 것을 시청자들도 느꼈을 겁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오직 순발력에만 의지하려 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다른 코미디언은 더욱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초반에는 제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칙적인 개그가 통하지 않게 되면서 점점 무대에 서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성공했다면 진작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기에 이 자리를 필사적으로 지켜야만 합니다. 이들의 고백은 비단히 그룹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모든 창작자들이 겪는 성장통과 맞닿아 있습니다. 초심의 순수한 열정이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 날것의 아이디어가 성공 공식에 갇히게 되는 딜레마. 그들은 바로 그 창작의 고통 한가운데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내부의 고민은 이내 격렬한 토론으로 번졌습니다. 특히 고정 멤버가 아닌 이른바 비주류 멤버들이 던진 질문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한편의 정치 토론회를 방불케 하는 이들의 논쟁은
이 코미디 그룹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겨누었습니다. 한 코미디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은 해먹는 사람만 계속 해먹는 구조입니다. 껍데기만 바뀔 뿐 소수의 고정 멤버들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뿌리 뽑아야 할 코미디 적폐입니다. 또 다른 이는 축구에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성공적이었던 시절 우리 팀에는 공격수도 미드필더도 수비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명의 공격수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공을 배급해줄 허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할 때입니다. 그가 제시한 코미디 개혁 3대 정책은 흥미롭습니다. 첫째, 소수에게 집중된 코미디 카르텔을 타파할 것. 둘째, A팀과 B팀으로 나누어 피 튀기는 경쟁 구도를 만들어 잃어버린 3년의 긴장감을 되찾을 것. 셋째, 내부 인물에만 의존하지 말고 외부에 실력 있는 인재들을 과감히 영입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것. 이들의 주장은 단지 자리를 뺏기 위한 불만 섞인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라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그들만의 방식으로 절박하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토론은 몇 시간에 걸쳐 이어졌지만 명쾌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과 애정 어린 조언, 그리고 격렬한 몸 개그가 오갔을 뿐 다음 화를 어떻게 찍을 것인가에 대한 답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가장 현실적인 결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창작의 길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밤을 새워 준비한 개그가 외면받기도 하고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수백만 명을 웃게 만들기도 하는 곳이 바로 코미디의 세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위기를 기꺼이 대중 앞에 공개하고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웃음을 위해 치열하게 다투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창작물을 소비할 때 우리는 그 결과물 뒤에 숨겨진 땀과 눈물, 그리고 창작의 고통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다음 녹화 날에도 이걸 왜 또 해야 하나 투덜거리면서 촬영장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몸을 던져 우리를 웃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코미디언의 숙명이자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끝나지 않은 도전을, 그리고 더 큰 웃음을 향한 그들의 열정을 조용히 응원해봅니다. 문화 프리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이 있는 이야기, 문화 프리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웃음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웃게 만든다는 것은 얼마나 고귀하고 또 얼마나 고된 일일까요? 특히 빛의 속도로 트렌드가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꾸준히 새로운 웃음을 창조해야 하는 코미디언들의 어깨는 얼마나 무거울까요?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저희 채널에 잠시 힘을 보태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문화 이야기를 탐구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창작자들의 열정과 노력이 더 널리 알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지적인 즐거움과 따뜻한 영감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유튜브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혜성처럼 등장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웃음을 선사했던 한 코미디언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각본보다는 날것의 즉흥성으로, 계산된 개그보다는 온몸을 던지는 슬랩스틱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2022년 6월 13일 첫 영상을 시작으로
약 3년간 그들이 쌓아올린 기록은 실로 대단합니다. 총 31개의 에피소드, 89명의 출연진이 함께 만들어낸 715개의 무대. 한 편의 영상은 무려 486만 회라는 경이로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채널의 전성기를 이끌었고, 짧은 쇼츠 영상 하나는 2364만 회라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로 대중의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초창기 그들의 무대는 예측불허의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2000년대 한국 코미디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개그 콘서트의 전성기를 연상시키듯 무대 위 코미디언들은 서로의 아이디어를 즉석에서 물고 늘어지며 시너지를 폭발시켰습니다. 한 코미디언이 갓난아기 흉내를 내며 무대를 기어다니면 다른 코미디언이 즉시 그를 받아 미국 아기 연기를 펼치는 시기였죠. 때로는 40분 내내 바닥을 구르며 단 하나의 웃음 포인트를 찾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들은 바로 그 꾸밈없는 열정과 날것의 에너지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축제에도 서서히 어둠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의 무게는 때로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폭발적인 인기는 부담감으로 변했고 시청자들의 기대는 창작의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 스스로도 이 무대가 예전처럼 즐겁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조짐은 시청자들의 댓글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웃기는 패턴이 비슷해진 것 같아요. 예전처럼 웃음을 참아야 하는 긴장감이 사라져서 아쉽습니다. 점점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서 좋다는 응원도 있었지만 너만 웃어 라는 내 글자의 냉소적인 댓글은 그들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가장 정직한 거울인 대중의 반응 앞에 이 코미디언 그룹은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름하여 이대로 괜찮은가? 이것은 단순한 자체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성공 신화 뒤에 가려졌던 그들의 솔직한 고백이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한 코미디언은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어느 순간부터 힘에 부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대에 오르는 것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는 것을 시청자들도 느꼈을 겁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오직 순발력에만 의지하려 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다른 코미디언은 더욱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초반에는 제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칙적인 개그가 통하지 않게 되면서 점점 무대에 서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성공했다면 진작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기에 이 자리를 필사적으로 지켜야만 합니다. 이들의 고백은 비단히 그룹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모든 창작자들이 겪는 성장통과 맞닿아 있습니다. 초심의 순수한 열정이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 날것의 아이디어가 성공 공식에 갇히게 되는 딜레마. 그들은 바로 그 창작의 고통 한가운데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내부의 고민은 이내 격렬한 토론으로 번졌습니다. 특히 고정 멤버가 아닌 이른바 비주류 멤버들이 던진 질문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한편의 정치 토론회를 방불케 하는 이들의 논쟁은 이 코미디 그룹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겨누었습니다. 한 코미디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은 해먹는 사람만 계속 해먹는 구조입니다. 껍데기만 바뀔 뿐 소수의 고정 멤버들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뿌리 뽑아야 할 코미디 적폐입니다. 또 다른 이는 축구에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성공적이었던 시절 우리 팀에는 공격수도 미드필더도 수비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명의 공격수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공을 배급해줄 허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할 때입니다. 그가 제시한 코미디 개혁 3대 정책은 흥미롭습니다. 첫째, 소수에게 집중된 코미디 카르텔을 타파할 것. 둘째, A팀과 B팀으로 나누어 피 튀기는 경쟁 구도를 만들어 잃어버린 3년의 긴장감을 되찾을 것. 셋째, 내부 인물에만 의존하지 말고 외부에 실력 있는 인재들을 과감히 영입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것. 이들의 주장은 단지 자리를 뺏기 위한 불만 섞인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라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그들만의 방식으로 절박하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토론은 몇 시간에 걸쳐 이어졌지만 명쾌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과 애정 어린 조언, 그리고 격렬한 몸 개그가 오갔을 뿐 다음 화를 어떻게 찍을 것인가에 대한 답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가장 현실적인 결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창작의 길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밤을 새워 준비한 개그가 외면받기도 하고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수백만 명을 웃게 만들기도 하는 곳이 바로 코미디의 세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위기를 기꺼이 대중 앞에 공개하고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웃음을 위해 치열하게 다투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창작물을 소비할 때 우리는 그 결과물 뒤에 숨겨진 땀과 눈물, 그리고 창작의 고통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다음 녹화 날에도 이걸 왜 또 해야 하나 투덜거리면서 촬영장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몸을 던져 우리를 웃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코미디언의 숙명이자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끝나지 않은 도전을, 그리고 더 큰 웃음을 향한 그들의 열정을 조용히 응원해봅니다. 문화 프리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이 있는 이야기, 문화 프리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웃음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웃게 만든다는 것은 얼마나 고귀하고 또 얼마나 고된 일일까요? 특히 빛의 속도로 트렌드가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꾸준히 새로운 웃음을 창조해야 하는 코미디언들의 어깨는 얼마나 무거울까요?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저희 채널에 잠시 힘을 보태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문화 이야기를 탐구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창작자들의 열정과 노력이 더 널리 알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지적인 즐거움과 따뜻한 영감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유튜브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혜성처럼 등장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웃음을 선사했던 한 코미디언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각본보다는 날것의 즉흥성으로, 계산된 개그보다는 온몸을 던지는 슬랩스틱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2022년 6월 13일 첫 영상을 시작으로 약 3년간 그들이 쌓아올린 기록은 실로 대단합니다. 총 31개의 에피소드, 89명의 출연진이 함께 만들어낸 715개의 무대. 한 편의 영상은 무려 486만 회라는 경이로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채널의 전성기를 이끌었고, 짧은 쇼츠 영상 하나는 2364만 회라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로 대중의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초창기 그들의 무대는 예측 불허의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2000년대 한국 코미디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개그 콘서트의 전성기를 연상시키듯 무대 위 코미디언들은 서로의 아이디어를 즉석에서 물고 늘어지며
시너지를 폭발시켰습니다. 한 코미디언이 갓난아기 흉내를 내며 무대를 기어다니면 다른 코미디언이 즉시 그를 받아 미국 악이 연기를 펼치는 시기였죠. 때로는 40분 내내 바닥을 구르며 단 하나의 웃음 포인트를 찾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들은 바로 그 꾸밈없는 열정과 날것의 에너지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축제에도 서서히 어둠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의 무게는 때로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폭발적인 인기는 부담감으로 변했고 시청자들의 기대는 창작의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 스스로도 이 무대가 예전처럼 즐겁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조짐은 시청자들의 댓글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웃기는 패턴이 비슷해진 것 같아요. 예전처럼 웃음을 참아야 하는 긴장감이 사라져서 아쉽습니다. 점점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서 좋다는 응원도 있었지만 너만 웃어 라는 내 글자의 냉소적인 댓글은 그들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가장 정직한 거울인 대중의 반응 앞에 이 코미디언 그룹은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름하여 이대로 괜찮은가? 이것은 단순한 자체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성공 신화 뒤에 가려졌던 그들의 솔직한 고백이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한 코미디언은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어느 순간부터 힘에 부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대에 오르는 것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는 것을 시청자들도 느꼈을 겁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오직 순발력에만 의지하려 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다른 코미디언은 더욱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초반에는 제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칙적인 개그가 통하지 않게 되면서 점점 무대에 서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성공했다면 진작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기에 이 자리를 필사적으로 지켜야만 합니다. 이들의 고백은 비단히 그룹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모든 창작자들이 겪는 성장통과 맞닿아 있습니다. 초심의 순수한 열정이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 날것의 아이디어가 성공 공식에 갇히게 되는 딜레마. 그들은 바로 그 창작의 고통 한가운데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내부의 고민은 이내 격렬한 토론으로 번졌습니다. 특히 고정 멤버가 아닌 이른바 비주류 멤버들이 던진 질문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한편의 정치 토론회를 방불케 하는 이들의 논쟁은 이 코미디 그룹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겨누었습니다. 한 코미디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은 해먹는 사람만 계속 해먹는 구조입니다. 껍데기만 바뀔 뿐 소수의 고정 멤버들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뿌리 뽑아야 할 코미디 적폐입니다. 또 다른 이는 축구에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성공적이었던 시절 우리 팀에는 공격수도 미드필더도 수비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명의 공격수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공을 배급해줄 허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할 때입니다. 그가 제시한 코미디 개혁 3대 정책은 흥미롭습니다. 첫째, 소수에게 집중된 코미디 카르텔을 타파할 것. 둘째, A팀과 B팀으로 나누어 피 튀기는 경쟁 구도를 만들어 잃어버린 3년의 긴장감을 되찾을 것. 셋째, 내부 인물에만 의존하지 말고 외부에 실력 있는 인재들을 과감히 영입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것. 이들의 주장은 단지 자리를 뺏기 위한 불만 섞인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라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그들만의 방식으로 절박하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토론은 몇 시간에 걸쳐 이어졌지만 명쾌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과 애정 어린 조언, 그리고 격렬한 몸 개그가 오갔을 뿐 다음 화를 어떻게 찍을 것인가에 대한 답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가장 현실적인 결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창작의 길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밤을 새워 준비한 개그가 외면받기도 하고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수백만 명을 웃게 만들기도 하는 곳이 바로 코미디의 세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위기를 기꺼이 대중 앞에 공개하고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웃음을 위해 치열하게 다투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창작물을 소비할 때 우리는 그 결과물 뒤에 숨겨진 땀과 눈물, 그리고 창작의 고통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다음 녹화 날에도 이걸 왜 또 해야 하나 투덜거리면서 촬영장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몸을 던져 우리를 웃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코미디언의 숙명이자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끝나지 않은 도전을, 그리고 더 큰 웃음을 향한 그들의 열정을 조용히 응원해봅니다. 문화 프리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이 있는 이야기, 문화 프리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웃음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웃게 만든다는 것은 얼마나 고귀하고 또 얼마나 고된 일일까요? 특히 빛의 속도로 트렌드가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꾸준히 새로운 웃음을 창조해야 하는 코미디언들의 어깨는 얼마나 무거울까요?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저희 채널에 잠시 힘을 보태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문화 이야기를 탐구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창작자들의 열정과 노력이 더 널리 알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지적인 즐거움과 따뜻한 영감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유튜브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혜성처럼 등장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웃음을 선사했던 한 코미디언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각본보다는 날것의 즉흥성으로, 계산된 개그보다는 온몸을 던지는 슬랩스틱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2022년 6월 13일 첫 영상을 시작으로 약 3년간 그들이 쌓아올린 기록은 실로 대단합니다. 총 31개의 에피소드, 89명의 출연진이 함께 만들어낸 715개의 무대. 한 편의 영상은 무려 486만 회라는 경이로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채널의 전성기를 이끌었고, 짧은 쇼츠 영상 하나는 2364만 회라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로 대중의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초창기 그들의 무대는 예측 불허의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2000년대 한국 코미디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개그 콘서트의 전성기를 연상시키듯 무대 위 코미디언들은 서로의 아이디어를 즉석에서 물고 늘어지며 시너지를 폭발시켰습니다. 한 코미디언이 갓난아기 흉내를 내며 무대를 기어다니면 다른 코미디언이 즉시 그를 받아 미국 아기 연기를 펼치는 시기였죠. 때로는 40분 내내 바닥을 구르며 단 하나의 웃음 포인트를 찾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들은 바로 그 꾸밈없는 열정과 날것의 에너지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축제에도 서서히 어둠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의 무게는 때로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폭발적인 인기는 부담감으로 변했고,
시청자들의 기대는 창작의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 스스로도 이 무대가 예전처럼 즐겁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조짐은 시청자들의 댓글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웃기는 패턴이 비슷해진 것 같아요. 예전처럼 웃음을 참아야 하는 긴장감이 사라져서 아쉽습니다. 점점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서 좋다는 응원도 있었지만 너만 웃어라는 내 글자의 냉소적인 댓글은 그들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가장 정직한 거울인 대중의 반응 앞에 이 코미디언 그룹은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름하여 이대로 괜찮은가? 이것은 단순한 자체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성공 신화 뒤에 가려졌던 그들의 솔직한 고백이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한 코미디언은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어느 순간부터 힘에 부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대에 오르는 것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는 것을 시청자들도 느꼈을 겁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오직 순발력에만 의지하려 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다른 코미디언은 더욱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초반에는 제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칙적인 개그가 통하지 않게 되면서 점점 무대에 서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성공했다면 진작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기에 이 자리를 필사적으로 지켜야만 합니다. 이들의 고백은 비단히 그룹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모든 창작자들이 겪는 성장통과 맞닿아 있습니다. 초심의 순수한 열정이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 날것의 아이디어가 성공 공식에 갇히게 되는 딜레마. 그들은 바로 그 창작의 고통 한가운데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내부의 고민은 이내 격렬한 토론으로 번졌습니다. 특히 고정 멤버가 아닌 이른바 비주류 멤버들이 던진 질문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한편의 정치 토론회를 방불케 하는 이들의 논쟁은 이 코미디 그룹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겨누었습니다. 한 코미디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은 해먹는 사람만 계속 해먹는 구조입니다. 껍데기만 바뀔 뿐 소수의 고정 멤버들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뿌리 뽑아야 할 코미디 적폐입니다. 또 다른 이는 축구에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성공적이었던 시절 우리 팀에는 공격수도 미드필더도 수비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명의 공격수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공을 배급해줄 허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할 때입니다. 그가 제시한 코미디 개혁 3대 정책은 흥미롭습니다. 첫째, 소수에게 집중된 코미디 카르텔을 타파할 것. 둘째, A팀과 B팀으로 나누어 피 튀기는 경쟁 구도를 만들어 잃어버린 3년의 긴장감을 되찾을 것. 셋째, 내부 인물에만 의존하지 말고 외부에 실력 있는 인재들을 과감히 영입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것. 이들의 주장은 단지 자리를 뺏기 위한 불만 섞인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라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그들만의 방식으로 절박하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토론은 몇 시간에 걸쳐 이어졌지만 명쾌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과 애정 어린 조언, 그리고 격렬한 몸 개그가 오갔을 뿐 다음 화를 어떻게 찍을 것인가에 대한 답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가장 현실적인 결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창작의 길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밤을 새워 준비한 개그가 외면받기도 하고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수백만 명을 웃게 만들기도 하는 곳이 바로 코미디의 세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위기를 기꺼이 대중 앞에 공개하고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웃음을 위해 치열하게 다투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창작물을 소비할 때 우리는 그 결과물 뒤에 숨겨진 땀과 눈물, 그리고 창작의 고통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다음 녹화 날에도 이걸 왜 또 해야 하나 투덜거리면서 촬영장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몸을 던져 우리를 웃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코미디언의 숙명이자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끝나지 않은 도전을, 그리고 더 큰 웃음을 향한 그들의 열정을 조용히 응원해 봅니다. 문화 프리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이 있는 이야기, 문화 프리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웃음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웃게 만든다는 것은 얼마나 고귀하고 또 얼마나 고된 일일까요? 특히 빛의 속도로 트렌드가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꾸준히 새로운 웃음을 창조해야 하는 코미디언들의 어깨는 얼마나 무거울까요?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저희 채널에 잠시 힘을 보태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문화 이야기를 탐구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창작자들의 열정과 노력이 더 널리 알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지적인 즐거움과 따뜻한 영감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유튜브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혜성처럼 등장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웃음을 선사했던 한 코미디언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각본보다는 날것의 즉흥성으로, 계산된 개그보다는 온몸을 던지는 슬랩스틱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2022년 6월 13일 첫 영상을 시작으로 약 3년간 그들이 쌓아올린 기록은 실로 대단합니다. 총 31개의 에피소드, 89명의 출연진이 함께 만들어낸 715개의 무대. 한 편의 영상은 무려 486만 회라는 경이로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채널의 전성기를 이끌었고, 짧은 쇼츠 영상 하나는 2364만 회라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로 대중의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초창기 그들의 무대는 예측불허의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2000년대 한국 코미디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개그 콘서트의 전성기를 연상시키듯 무대 위 코미디언들은 서로의 아이디어를 즉석에서 물고 늘어지며 시너지를 폭발시켰습니다. 한 코미디언이 갓난아기 흉내를 내며 무대를 기어다니면 다른 코미디언이 즉시 그를 받아 미국 아기 연기를 펼치는 시기였죠. 때로는 40분 내내 바닥을 구르며 단 하나의 웃음 포인트를 찾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들은 바로 그 꾸밈없는 열정과 날것의 에너지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축제에도 서서히 어둠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의 무게는 때로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폭발적인 인기는 부담감으로 변했고 시청자들의 기대는 창작의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 스스로도 이 무대가 예전처럼 즐겁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조짐은 시청자들의 댓글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웃기는 패턴이 비슷해진 것 같아요. 예전처럼 웃음을 참아야 하는 긴장감이 사라져서 아쉽습니다. 점점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서 좋다는 응원도 있었지만 너만 웃어라는 내 글자의 냉소적인 댓글은 그들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가장 정직한 거울인 대중의 반응 앞에
이 코미디언 그룹은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름하여 이대로 괜찮은가? 이것은 단순한 자체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성공 신화 뒤에 가려졌던 그들의 솔직한 고백이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한 코미디언은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어느 순간부터 힘에 부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대에 오르는 것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는 것을 시청자들도 느꼈을 겁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오직 순발력에만 의지하려 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다른 코미디언은 더욱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초반에는 제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칙적인 개그가 통하지 않게 되면서 점점 무대에 서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성공했다면 진작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기에 이 자리를 필사적으로 지켜야만 합니다. 이들의 고백은 비단히 그룹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모든 창작자들이 겪는 성장통과 맞닿아 있습니다. 초심의 순수한 열정이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 날것의 아이디어가 성공 공식에 갇히게 되는 딜레마. 그들은 바로 그 창작의 고통 한가운데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내부의 고민은 이내 격렬한 토론으로 번졌습니다. 특히 고정 멤버가 아닌 이른바 비주류 멤버들이 던진 질문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한편의 정치 토론회를 방불케 하는 이들의 논쟁은 이 코미디 그룹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겨누었습니다. 한 코미디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은 해먹는 사람만 계속 해먹는 구조입니다. 껍데기만 바뀔 뿐 소수의 고정 멤버들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뿌리 뽑아야 할 코미디 적폐입니다. 또 다른 이는 축구에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성공적이었던 시절 우리 팀에는 공격수도 미드필더도 수비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명의 공격수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공을 배급해줄 허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할 때입니다. 그가 제시한 코미디 개혁 3대 정책은 흥미롭습니다. 첫째, 소수에게 집중된 코미디 카르텔을 타파할 것. 둘째, A팀과 B팀으로 나누어 피 튀기는 경쟁 구도를 만들어 잃어버린 3년의 긴장감을 되찾을 것. 셋째, 내부 인물에만 의존하지 말고 외부에 실력 있는 인재들을 과감히 영입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것. 이들의 주장은 단지 자리를 뺏기 위한 불만 섞인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라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그들만의 방식으로 절박하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토론은 몇 시간에 걸쳐 이어졌지만 명쾌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과 애정 어린 조언, 그리고 격렬한 몸 개그가 오갔을 뿐 다음 화를 어떻게 찍을 것인가에 대한 답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가장 현실적인 결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창작의 길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밤을 새워 준비한 개그가 외면받기도 하고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수백만 명을 웃게 만들기도 하는 곳이 바로 코미디의 세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위기를 기꺼이 대중 앞에 공개하고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웃음을 위해 치열하게 다투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창작물을 소비할 때 우리는 그 결과물 뒤에 숨겨진 땀과 눈물, 그리고 창작의 고통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다음 녹화 날에도 이걸 왜 또 해야 하나 투덜거리면서 촬영장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몸을 던져 우리를 웃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코미디언의 숙명이자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끝나지 않은 도전을, 그리고 더 큰 웃음을 향한 그들의 열정을 조용히 응원해 봅니다. 문화 프리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이 있는 이야기, 문화 프리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웃음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웃게 만든다는 것은 얼마나 고귀하고 또 얼마나 고된 일일까요? 특히 빛의 속도로 트렌드가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꾸준히 새로운 웃음을 창조해야 하는 코미디언들의 어깨는 얼마나 무거울까요?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저희 채널에 잠시 힘을 보태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문화 이야기를 탐구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창작자들의 열정과 노력이 더 널리 알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지적인 즐거움과 따뜻한 영감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유튜브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혜성처럼 등장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웃음을 선사했던 한 코미디언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각본보다는 날것의 즉흥성으로, 계산된 개그보다는 온몸을 던지는 슬랩스틱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2022년 6월 13일 첫 영상을 시작으로 약 3년간 그들이 쌓아올린 기록은 실로 대단합니다. 총 31개의 에피소드, 89명의 출연진이 함께 만들어낸 715개의 무대. 한 편의 영상은 무려 486만 회라는 경이로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채널의 전성기를 이끌었고, 짧은 쇼츠 영상 하나는 2364만 회라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로 대중의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초창기 그들의 무대는 예측불허의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2000년대 한국 코미디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개그 콘서트의 전성기를 연상시키듯 무대 위 코미디언들은 서로의 아이디어를 즉석에서 물고 늘어지며 시너지를 폭발시켰습니다. 한 코미디언이 갓난아기 흉내를 내며 무대를 기어다니면 다른 코미디언이 즉시 그를 받아 미국 아기 연기를 펼치는 시기였죠. 때로는 40분 내내 바닥을 구르며 단 하나의 웃음 포인트를 찾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들은 바로 그 꾸밈없는 열정과 날것의 에너지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축제에도 서서히 어둠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의 무게는 때로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폭발적인 인기는 부담감으로 변했고, 시청자들의 기대는 창작의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 스스로도 이 무대가 예전처럼 즐겁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조짐은 시청자들의 댓글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웃기는 패턴이 비슷해진 것 같아요. 예전처럼 웃음을 참아야 하는 긴장감이 사라져서 아쉽습니다. 점점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서 좋다는 응원도 있었지만 너만 웃어 라는 내 글자의 냉소적인 댓글은 그들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가장 정직한 거울인 대중의 반응 앞에 이 코미디언 그룹은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름하여 이대로 괜찮은가? 이것은 단순한 자체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성공 신화 뒤에 가려졌던 그들의 솔직한 고백이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한 코미디언은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어느 순간부터 힘에 부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대에 오르는 것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는 것을 시청자들도 느꼈을 겁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오직 순발력에만 의지하려 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다른 코미디언은 더욱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초반에는 제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칙적인 개그가 통하지 않게